안녕하십니까, 송프로TV입니다. 오늘도 해피 체인지. 네, 여러분들 이제 앞으로 송프로의 10분 독서로 여러분들한테 좋은 책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착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책으로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책을 읽게 된 동기인데요. 사실 2018년도 상반기에 제가 이 도서를 구입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아마 그때 제 기억으로 제목 때문에 좀 우연히 샀다가 보진 못했고요. 책장에 꽂아놨었는데 우연히 페이스북을 보다가 지인분이 너무나 도움이 됐다고 서평을 보면서 서재에서 바로 책을 꺼내서 완독을 좀 했습니다. 좀 더 빨리 읽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뭐 지금이라도 읽었으니까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책에 대한 정보인데요. 도서 앞면에 보시면 뭐 아마존 종합 베스트셀러 1위, 100만 동자의 삶을 영리하게 바꿔준 책, 당신의 착함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 먹이는 한방. 그리고 이 작가가 중국에서 가장 신뢰받는 상담심리 전문가라고 하네요. 무앵거 작가입니다. 저도 한번 상담을 한번 받아보고 싶습니다. 책의 내용 줄거리인데요. 이 책을 이제 펼쳐보시면 아시겠지만 프롤로그에 소제목으로 착한 당신 호구는 되지 말자, 깔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 1은 제발 날 좀 내버려둬. 파트 2는 고생 끝에 병이 온다. 그리고 파트 3은 지나친 헌신은 헌식장의 지름길. 그리고 파트 4는 신경 끄고 살고 싶다. 파트 5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나. 에필로그에 착하게 살지도 약하게 살지도 못하는 당신에게. 그래서 처음에 그 내용,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의 선량함에는 가시가 필요하다. 타인을 과도하게 허용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학대다. 온화하고 선량한 것도 좋지만 필요하다면 자신을 위해 싸울 수 있는 무기인 까칠함도 갖춰야 한다. 기억하자. 강해야 할 때는 강하게, 부드러워야 할 때는 부드럽게 변할 줄 아는 사람만이 인간관계에서 지킬 수 있다. 본문 중에서. 일단 그 전체적인 줄거리는 목차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책을 좀 보면서 한 5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왔는데요. 한번 여러분들하고 그 구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고양이 걷어차기 효과.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한번 이 예시를, 이 책에 나온 거를 한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어느 한 회사의 회장이 아침 대바람부터 부인과 크게 싸우고는 화가 풀리지 않는 상태로 출근했다. 그때 마침 최고 운영 책임자가 보고하러 들어왔는데 회장이 짜증내며 말한다. 이 정도 일도 처리 못하고 대체 돈 받고 하는 일이 뭐요? 난데없는 질책에 황당해진 최고 운영 책임자는 씩씩거리며 사무실로 돌아왔다. 이때 직속 부하 직원이 어떤 일로 지시를 받으러 왔다. 최고 운영 책임자는 회장처럼 짜증내며 말했다. 내가 이런 일도 해결해줘야 해? 자네들은 왜 스스로 머리를 굴리지 않나? 알아서 생각 좀 해봐. 갑자기 혼이 난 직원은 기분이 심하게 가라앉았다. 우울한 채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와 막 앉으려는데 아들이 수학 문제를 가르쳐달라며 다가왔다. 그는 대뜸 화냈다. 야, 너 진짜 퇴근하자마자 귀찮게 할래? 저리 가! 아이는 아빠의 이유 모를 화풀이에 그만 마음이 상하고 말았다. 그래서 잔뜩 풀이 주고 나오는 길에 하필 평소 예뻐하던 고양이에게 발이 걸려 넘어질 뻔했다. 마침 분필할 곳이 마땅치 않던 아이는 고양이를 걷어차며 소리쳤다. 에이, 짜증나! 나 기분 나쁜 거 안 보여? 울긴 뭘 울어! 저리 가! 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고양이 걷어차기 효과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부정적인 감정이 전염되는 전형적인 예 같지만 사실은 고통으로 발생한 억누를 수 없는 자기 보호적 반격이 약자의 해하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고 하죠. 그래서 본인보다 약한 사람들한테 자기의 타격감을 보여주는. 두 번째는 젠장 꺼져버려입니다. 예, 젠장 꺼져버려. 이것도 한 예시가 있는데요. 한 학생이 어떤 일을 잊은 것 때문에 괴로워하기에
그럴 때 쓰면 좋은 주문을 알려주겠다고 했다. 그 주문은 바로 젠장 꺼져버려였다. 나중에 이 학생이 내게 와서 말했다. 선생님, 그 주문 정말 효과 있었어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젠장 꺼져버려라고 했더니 금세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여러분들을 괴롭히거나 여러분들한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때 한번 마음속으로 한번 해보시죠. 젠장 꺼져버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초콜릿 상자 이야기인데요. 여러분들 그 영화 포레스트 검프 보셨죠? 네, 거기에 나온 대사입니다. 인생은 초콜릿 상자와 같은 거야. 내가 무엇을 고르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 영화 포레스트 검프에 나온 말인데요. 맞습니다. 상자의 뚜껑을 열어보기 전까지는 내가 무슨 맛의 초콜릿을 고를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것이 바로 인생인 겁니다. 이 책에서 본인이 좋아하는 일, 아마 그 얘기를 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한번 요것도 저는 좀 개인적으로 참 와닿았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장점을 볼 거냐, 단점을 볼 거냐, 그 부분이 책에 좀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한 예시가 있는데 한번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어느 거지가 커다란 자택을 찾아가 여주인에게 구걸했다. 팔 하나가 없는지 텅 빈 오른쪽 소매가 힘없이 흔들거렸다. 그러나 여주인은 그 모습을 보고도 냉정하게 대문 옆에 쌓여있는 벽돌 한 무더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저 벽돌을 전부 정원 안으로 날아주면 22안을 줄게요. 거지가 벌컥 화냈다. 아니, 도와주기 싫으면 말지. 지금 사람을 놀리는 겁니까? 한 팔밖에 없는 내가 벽돌을 나르라니요. 하지만 여주인은 아랑곳 없이 몸을 숙이더니 일부러 한쪽 손만 써서 벽돌 하나를 집어들었다. 꼭 두 팔이 다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자기가 부족한 점만 보지 마세요. 봐요, 나도 한 팔으로 벽돌을 옮길 수 있는데 그쪽이라고 못하겠어요? 거지는 머리를 얻어맞은 표정으로 한참 동안 여주인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마침내 한 손을 써서 벽돌을 나르기 시작했다. 전부 다 옮기는데 2시간쯤 걸렸다. 그 사이 그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흘렸다. 일이 끝난 뒤 여주인은 수건과 함께 22안을 거지에게 건넸다. 그는 그것을 받아들며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정말 고맙습니다. 자기 힘으로 일해서 당당하게 번 돈이니까 내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아닙니다. 오는 일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괜찮다면 이 수건을 기념으로 가져가도 될까요? 거지는 여주인이 준 수건과 돈을 소중히 품고 허리를 깊이 숙여 손들이 천천히 멀어졌다. 몇 년 후 훤칠한 남자가 그 저택을 찾아왔다. 양복과 가죽 구두를 말쑥하게 차려입고 기백이 넘치는 그에게 힘이 있다면 오른팔이 없다는 점이었다. 오른쪽 소매가 바람에 펴펴시 날리는 가운데 그는 몸을 숙여 하나뿐인 손으로 여주인의 손을 꼭 잡았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전 아직도 거지였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엿한 한 회사의 사장이 됐습니다. 누색이 완연한 여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내게 감사할 거 없어요. 당신이 감사해야 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까닭은 자신의 부족함에 얽매여 좌절하지 않은 덕분이랍니다. 누구나 다 결점이 있고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어떻게 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그 정의를 좀 좋은 사례인 것 같아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변화에 대한 정의거든요. 개인적으로 저도 해피체인지 슬로건 보시면 알겠지만 변화에 대한 갈망도 많고 정의를 많이 봤는데 이 책에 나온 그 변화에 대한 정의가 너무 와닿아서 여러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인생에는 대면하지 못할 일이 없다. 떠나보지 않으면 내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평생 알 수 없고, 노력해보지 않으면 자신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 영영할 수 없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라. 좋든 나쁘든 당신이 정말로 감당하지 못할 결과는 없다. 네, 제가 본 변화에 대한 정의 중에 제일 괜찮은 정의 같아서 여러분들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책은 보시면 알겠지만 좋은 글귀나 내용들은 빨간 줄이 좀 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빨간 줄만 한번 이렇게 보셔도 바쁘신 분들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좀 하고요. 마지막 책을 읽은 후 생각이나 느낌을 좀 말씀드리면 좀 저한테 질문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과연 나는 좋은 사람인가? 착한 사람인가? 호의를 베푸는 사람인가? 그러면서 내가 행복한가? 스스로 좀 질문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의 대답은 예스보다는 노에 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마 이 책이 그 정답을 좀 주는 것 같아요. 거절하기 힘든 사이일수록, 매일 마주하는 관계일수록, 가깝고 소중한 상대일수록, 태도는 부드럽게, 행동은 단호하게. 이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럼 송프로의 10분 독서 앞으로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도 해피 파이어!